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살아가면서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많이 고민하고 헷갈려 했던 분들이실 텐데요. 주변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다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고 실손 하나면 된다고 하니 더 헷갈리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험 가입 시 명확한 목적과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떤 보험이든 스스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보장은 충분히 걸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하는 두 가지 기준과 나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삭제해도 괜찮은 보험 특약 리스트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을 정리하고 싶은데 뭘 남기고 뭘 빼야 할지 몰랐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확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불필요한 보험을 구별하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보험 정리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수술 30만원, 골절진단 30만원, 화상진단 50만원, 이런 특약들 보험 유지하는 동안 솔직히 몇 번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감하게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분명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진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가족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몇십만 원 때문에 매달 몇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게 진짜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이런 특약들로 사고가 나더라도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 돈 받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 매달 낸 보험료를 생각해 보면 손해인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보험이라는 건 평소엔 잘 안 쓰이지만 한번 쓰게 되면 우리 가정 경제가 뿌리채 흔들릴 만한 큰 사고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의 조기 사망, 암 진단 이후 수술이나 항암 치료, 그리고 암이 재발이나 전이됐을 때 뇌나 심장 질환으로 후유증이 남아서 오랜 재활 치료가 필요할 때, 그리고 교통사고나 일상생활 중 상해로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가정 전체의 수입을 끊기게 하고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생활은 계속 지쳐만 가는 그런 순간들 아닐까요? 그럴 때 보험이 이런 상황을 위한 대비책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 정리할 때 큰 사고에 집중하고 작은 보장은 가감히 줄여야 정말 중요한 보장을 잘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필요한 보험은 이제 어느 정도 걸러냈고요. 이번엔 반대로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바로 가족력입니다. 저의 경우 가족 중에 간 질환 쪽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 관련 보장은 평균보다 조금 더 크게 준비했고요. 이 가족력이라는 게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식습관, 생활습관, 환경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력을 꼭 점검해 보시고 부모님, 형제, 삼촌, 이모 등 가까운 친척 중에 특정 질환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보장 설계에 반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현재 건강 상태입니다. 보험은 사람마다 다르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건강 상태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에서 용종이 자주 나온다면, 결절이나 혹이 발견되는 경우라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손 하나만으로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직업입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직업에 따라서 사고의 위험도, 빈도, 그리고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외근이 많은 영업직, 배달 운전직 혹은 건설 현장, 공장처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낙상, 기계사고, 절단사고 같은 예상치 못한 중대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 쪽 보장을 강화하셔야겠죠. 직업에 맞춘 보장 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족력, 건강상태, 직업 이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내 보험을 정리해 보신다면 쓸데없는 보험료도 줄이면서 정말 필요한 보장을 정확히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정리해드리는 불필요한 보험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백내장 등 생활질환 진단비 보험입니다. 요즘 이런 상품 광고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병원에서 혈압 조금 높다 그러면 이거 보험 나옵니다 하면서 가입하시고, 건강검진에서 당 수치가 좀 나쁘게 나오면 이 상품 가입해두면 도움돼요 하면서 가입하시고, 이런 식으로 설계사들이 많이 권하는 방식이고요. 광고 문구도 굉장히 그럴싸하죠. 고혈압 진단 시 500만 원 지급, 대상포진 진단 시 500만 원 지급. 이런 문구를 보면 당장 가입해야 할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고혈압 진단 받았다고 병원비가 몇백씩 나오지는 않죠. 병원에서 혈압 체크하고 약 처방 받고 약을 타도 작게는 몇천 원, 많아도 몇만 원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보험금 그냥 진단서만 받아서 청구해도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는 가입 후 1년 동안은 보장하지 않고요. 1년 이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다 180일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을 꾸준히 약을 먹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약을 끊거나 병원 기록이 끊기면 당연히 지급도 어려워지죠. 그래서 내가 정말 치료비 부담을 느낄 만큼의 병인가, 그리고 이 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생활질환들은 이미 건강보험에서 약값 대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고요. 실손보험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활질환 진단비 특약은 불필요한 보장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가족력과 지금 현재 상태에 따른 전략적 가입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지만 그냥 광고만 보고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식의 가입은 절대 없어야겠죠. 두 번째는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입원하면 하루에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를 받는 특약인데요. 예전엔 입원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 보장이 유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료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대부분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입원하고 나머지는 통원 치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입원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방향으로 진료가 진행되다 보니 이제는 오래 입원할 일이 생각보다 정말 드물어진 거죠. 사례로 예를 들어 볼게요. 50세 남성 사무직 20년 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을 하루 3만 원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월 27,747원입니다. 이렇게 20년간 총 납입한 보험료는 665만 9,280원이고요. 그럼 이분이 낸 돈만큼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 3만 원씩 7개월 이상을 입원해야 납입한 보험료 수준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질병으로 그렇게 오래 입원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고 장기 입원을 할 상황이면 이미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대부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은 효율이 매우 낮은 보장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건 어떨까요? 상해 입원 일당 특약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상해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나 골절처럼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입원 기간도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봐도 상해 입원 일당을 하루 3만 원 보장으로 설계했을 때 보험료는 월 4,449원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은 2만 원대 중후반인데 비해 5분의 1 수준의 보험료로 더 현실적인 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도 사고는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고 특히 외부 작업이 많은 직업이라면 상해 위험도는 훨씬 더 높아지니까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은 가감히 정리하고 상해 입원 일당 특약 중심으로 보강 설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암 관련 보장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암 진단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암 진단비 외에 덧붙여지는 여러 특약들인데요. 이 특약들이 생각보다 보험료는 비싸고 실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기준 보험료는 월 26,120원.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받는 암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건 암이 재발했을 때 추가로 한 번 더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장 금액은 똑같이 1,000만 원인데 비해 보험료는 월 44,210원입니다. 기본 암 진단비보다 보험료는 더 비싸고 보장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암 진단 후 2년이 지나고 암으로 재진단됐을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겠죠. 2년 안에 재발하거나 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라면 보험금 못 받게 됩니다. 다음은 암 수술비입니다. 역시 1,000만 원 기준 보험료는 월 37,320원입니다.
이젠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암 치료는 수술보다 항암 치료, 면역 치료, 방사선 치료 같은 비수술 치료가 더 일반적인 치료입니다. 암 진단비는 진단만으로도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암 수술비는 진단 후 실제 수술까지 진행해야만 지급되는 거니까 진단을 받아도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보험료는 암 진단비보다 더 비싸고요. 그래서 저라면 암 수술비보단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더 추가하거나 암 치료비 특약으로 대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아닐까요? 그리고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특약은 하루에 3만 원이나 5만 원 지급되는 특약이지만 요즘 입원 기간 자체가 많이 짧아졌고 암 치료도 대부분 통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도 보험료는 월 9,995원입니다. 생각보다 비싼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약들을 다 더해보면 암 진단비를 제외한 특약들로만 월 9만 원 이상 보험료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단 직후에 바로 쓸 수 있는 목돈입니다. 그래서 암보험은 진단비 중심으로 설계하시고 필요하다면 질병 1호종 수술비나 비급여 암 치료비 특약을 활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결론은 암 진단비는 반드시 챙기되 암 수술비, 암 입원 일당 계속 받는 암 진단비 같은 특약들은 우선순위에서 가감하게 빼셔도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옛날 치매 보험입니다. 치매, 물론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치매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특히 예전 상품들 중 중증 치매 진단 시 일시금 지급 이런 식으로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경증 치매 보장은 거의 없거나 아예 빠져 있고 중증 진단을 받아야만 보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증 치매 진단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지급되는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땐 이미 가족들도 요양보호가 필요하고 보험금 1회 받아서는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요즘 나오는 재가급여 보험이라는 상품은 조금 다릅니다. 치매 진단이 아니라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 판정만 받으면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치매뿐만 아니라 관절염, 허리 디스크, 파킨슨병, 암 후유증 등으로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도 적용됩니다. 실제로 요즘 50대에서 60대 이상인 분들 중에는 관절이나 허리 통증으로 등급받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 야간 보호센터 이용 시에도 이 재가급여 보험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어르신 한 분당 매월 100만 원 이상까지도 보장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형 치매보험은 보장 구조가 매우 협소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는 보험금이 부족하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지금 치매 관련 보장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재가급여 보험으로 전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이 가입해준 종신보험입니다.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죠? 20대, 30대 분들 중에 정확히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고 예전에 부모님이 종신보험 하나 넣어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결혼도 안 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망 보장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매달 10만 원 넘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정작 그 보장이 지금 내 인생에 꼭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높은 보험료만 납입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지만 초기 해지 환급금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지하면 손해고 계속 유지하면 보험료 부담만 큰 거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정말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같은 금액으로 정기보험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종신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감액 완납이나 특약 삭제를 통해 보험료 조정도 가능하시고요. 종신보험 유지하느라 정작 필요한 진단비나 수술비, 치료비 같은 실질적인 보장 설계가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부모님이 좋은 의도로 가입해 주신 건 맞지만 나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이 보험이 유효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자주 만났던 불필요한 보험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보험료는 계속 내고 있고 실제로 보장받는 일은 드물고 보장을 받더라도 기대만큼 도움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으셨겠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내 보험에 어떤 보장들이 있는지 정리해야 할 특약들이 있는지 진짜 점검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보험에 이 5가지가 해당된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점검 받아 보시고요.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험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